사업하는 사람은 안 돼. 장남 안 돼. 땀은 그 얌체상 있지? 안 돼. 그 누담하는 사람 안 돼. 너 그냥 있어. 엄마가 찾아올 테니까. 엄마 왜 그래? 너 왜 그래? 내가 왜? 왜? 오늘의 주제는 엄마가 딸의 결혼을 망치는 순간들. 뭐라고? 내가 도움이 되면 됐지. 한간에 제가 모태솔로였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썸네일이 잘못 찍혀서 가게 됐던 걷잡을 수 없어서 어떤 사태였고요. 저는 모태솔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방년 15세 때 그 저희 동네 그 인기남과 첫 번째 연애를 하게 됩니다. 잘 살고 계시죠? 제가 딱 느꼈던 건 저희 엄마가 제가 첫 연애를 하게 되는 걸 눈치챈 순간 굉장히 불안에 떠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됐어요. 엄마의 그 눈에서 그 보았던 그 불안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첫 연애는 엄마에게 굉장히 환영받는 액션은 아니었고 또 내가 만나는 오빠는 엄마에게 너무너무 두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연애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됐던 엄마에게서 계속해서 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제가 참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 연애를 접기로 합니다. 이 불안을 견디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그 후로 9년 동안 저는 연애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못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몽땅 관두기로 했고 그때부터 굉장히 편해졌어요. 왜냐면 제가 엄마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저를 자극할 일이 없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보면은 저희 엄마는 굉장히 차분하고 그 수다스럽지도 않고 정적인 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는 남자들에 대해서 무난한 행동을 잘 하지 못하셨어요. 처음 본 제 남자친구를 갑자기 사위처럼 막 대하면서 갑자기 막 중국 음식을 막 시켜요. 한 상을 차려가지고 그 사람이 막 체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또 제가 누구를 만나면 그래 뭐 잘 만나 뭐 어디서 만나 그런데 너무 그 사람이 궁금하니까 몰래 와서 보다가 저한테 들킨다거나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가 그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고등학교였는데 절대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제가 대학에 가서는 반드시 10시 이전에 집에 귀가했어야만 했어요. 이유는 다 하나인데 남자를 함부로 만나면 안 되죠. 그전에 다 만났는데. 저는 그 시간을 다 피해서 독서실에서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나고 잘 만났는데 제가 이제 커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또 저희 엄마하고의 관계를 제가 돌아보고 이 나이가 되어 보았을 때 참 정리를 해보건데 근데 저희 엄마가 경험했던 남자들은 그렇게 안정적인 남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 딸의 연애는 너무나도 위험한 베팅이었던 거예요. 딸의 안전과 인생을 담보로 하는 너무나도 두려운 전선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인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이제 의식무의식적으로 느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는 아버지와 이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좁았어요.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남자들의 존재는 저한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 번도 가지 못한 땅 어떤 부족이 사는데 그 부족에게 1000년 정도 내려오고 있는 어떤 유물 같은 창인지 방패인지 알 수 없는 흉물인지 보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대상이 어떤 남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성인 남녀가 사랑을 하고 또 실패를 하고 때로는 관계가 정리되고 어려웠을 때 이 관계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왜 이 관계가 중간에 끝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잘 정리하지 못하면 상대편은 다 나쁜 놈 적군 이러면 정리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엄마도 또 남자들을 이렇게 정리했던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엄마들의 세대에는 이런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우리 딸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똑똑해져요. 끌릴 때 나오는 행동, 싫어할 때 나오는 행동, 헤어질 땐 이렇게 하세요. 막 지식들이 넘쳐나죠. 근데 우리 엄마 세대는 그런 다양한 관계들을 절대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딱 자기의 개인사가 실패했을 때 남자들을 딱 적으로 몰고 남자들은 믿지 마. 오류에 이제 빠지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심리현상으로 외집단 동질성 가설이라고 해요. 우리 쪽, 우리 편은 다 옳아, 잘해, 맞아. 대신에 너네 편은 다 틀렸어. 너네 나빠. 딱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남자의 세계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을 때 이런 심리현상에 빠지면서 딸들에게 남자들이라는 집단을 소개할 때 조심해. 별로야. 안 좋아.
텔레비 보면서도 막 저봐 바람만 피는 남자가 있는 줄 알아? 거봐 남자들은 다 기쁜 것들 앞에서 넘어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오리로 심어주는 거야. 그다음에 또 반대로 외집단 동질성 가설에 빠진 아빠가 있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 여자들 너무 피곤해. 이러니까 남자들이 바깥으로 도는 거야. 박빙이 벌어지죠. 엄마들이 경험했던 남성에 대한 경험이 아주 긍정적이지 않았을 때 엄마들이 남자들에게 가진 신념이 딸들에게 그대로 다운로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엄마들은 이런 신념들을 잘 전수해요. 막 방바닥을 닦으면서 콩나물을 막 다듬으면서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하죠. 사업하는 사람은 안 돼. 장남 안 돼. 너 관상은 과학이란 말 알아? 어? 너 입 콕 담은 그 얌체상 있지? 안 돼. 그 누나많은 사람 안 돼. 듣다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은 아주 익숙한 프로필이죠. 아빠. 그래서 엄마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엄마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엄마들은 딸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잘 분리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실패한 지점에서 내 딸이 비슷하게 실패할까 봐 엄마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엄마들은 이러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 딸이 남자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했던 고생을 내 딸만은 하지 않아야 하는데 딸에게 남자가 나타나게 되는 순간 많은 엄마들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여성으로서 받았던 상처가 딸의 남자를 통해서 노출되고 자극이 되면서 엄마들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분열적인 상태가 되고 딸의 문제를 내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엄마들이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하게 되죠. 이런 불안함 때문에 너무나 사랑이 큰 나머지 엄마들은 자꾸 방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방해하는 게 또 엄마의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굉장히 그 딸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요. 때로 엄마도 이런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죠. 너라고 다를 것 같아? 나랑 똑같이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들이 아주 그 잘못되게 딸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엄마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착을 형성했던 딸들은 엄마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사랑해 왔는지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를 미워하거나 밀어내거나 엄마의 의견을 거절하는데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너무나 무거운 사람들은 저처럼 아이의 연애를 접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딸들의 남자 선택은 굉장히 주체적이기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원가정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강한 장녀, 가장인 장녀의 경우에는 내가 남자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엄마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남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아빠, 엄마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가 사랑을 하는 게 맞는가,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의식무의식적인 강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많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딸들은 엄마의 남성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의 말은 진실이 다는 아니에요. 엄마는 진실도 말하고 진실이 아닌 것도 진실처럼 말합니다. 저도 엄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남성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평소에 말하는 남성관이 그게 현실적인가? 합리적인가? 나에게 맞는 건가?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질문들 한번 해보세요. 엄마는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빠가 가진 단점은 뭐야? 그건 아빠만의 문제야? 아니면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문제 중에 하나야? 엄마 혹시 아빠 말고 연애했을 때 진짜 상처받았던 연애 있었어? 그러면 그 남자하고의 그 나쁜 만남은 어떤 식으로 엄마는 정리했어?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할 거예요. 엄마가 남자는 뭐뭐뭐뭐 남자는 뭐 인생의 동반자일 수도 있고 남자는 나빠 이럴 수도 있고 남자는 조심해야 할 것일 수도 있고 남자는 아빠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말해주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엄마를 위한 것인가? 딸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더 주체적으로 나의 남자들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엄마랑 여러분 그 얘기할 기회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미 나는 결혼을 했다 하는 분들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내 남편을 평가하는 엄마의 시선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관이 왜곡된 엄마는 사위를 대하는 시선이나 감정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사위를 그냥 딸의 인격적인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딸을 힘들게 하는 파렴치한이나 나쁜 놈으로 생각한다거나 사위를 내 딸의 인생을 구원해준 구세주처럼 생각해서 아주
아주 양극단의 행동들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사위가 내 딸을 고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은 그냥 사위가 잠깐 이렇게 누워서 쉬는 거거든요. 일주일 내내 야근하다가 잠깐 누워서 쉬면 그걸 보면서 확 뭐라 그러냐면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내가 그냥 처음 볼 때부터 그냥 게을러 터진 줄 알았어요.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그냥 아휴 세상에 그냥 내 새끼만 그러면 딸이요 엄마가 그런 말 안 하면 아니 어제까지 야근을 했으니까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야. 또 반대로 자기 딸을 깎아내리면서 내 딸 따위와 결혼을 해준 구세주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위를 무슨 임금님 대접하듯이 팍 옥도밀세 내가 가시마저 바삭하게 튀겼네 김서방. 그럼 아빠가 우리 집에 옥돔이 있었어? 당신은 그 앞에 동태전을 드세요. 과연 그게 그 딸을 위한 일입니까? 사위가 그렇게 구세주나 임금이 되는 거 딸에게 결국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엄마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남자 문제에 관해서는 엄마와 충돌해 가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의 충돌을 절대로 두려워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엄마와 계속 부딪혀야 되고 충돌해야 되는 이유는 엄마들은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사이토 다마키 박사는 엄마와 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의 왜곡된 남성관이 딸에게 계속 전수되고 이러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결국에 모녀가 가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심리 문제들의 공통점은 다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딸을 지배하려는 어머니가 모든 패턴의 어떤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걱정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딸에게 개입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이게 굉장히 지배적인 태도가 되고 딸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엄마들은요 딸이 여자가 되고 인간으로서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엄마들이 자기가 상처가 많을 경우에 심리 저변에 이럴 수 있어요. 위험한 여자로 살지 말고 그냥 안전한 딸로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도 여자로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딸도 딸이었지만 또 여자로 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서로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엄마도 있고 딸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엄마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딸을 대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적어도 딸의 연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딱 첫 번째 노출. 처음으로 연인을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들켰을 때 그 마음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처음으로 엄마한테 그 마음을 들킨 순간 어땠어요? 약간 두렵기도 하고 약간 수치스럽기도 하고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리액션 해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돼요. 일단 아주 긍정적으로 딱 리액션 해줘요.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와우, 사랑을 시작하다니. 이제 다 컸네. 이런 거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청심환을 드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벌컥벌컥 드시던 떨리는 왼손도 오른손이 잡으시던 이거는 그 다음 일이고 부모로서 우리가 해줘야 하는 가장 좋은 리액션은 너가 이제 이성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구나. 그것은 굉장히 축복받을 만한 일이야. 너를 응원할 거야. 짝짝짝. 이게 엄마로서 해줘야 되는 일이죠. 근데 첫 번째 엄마가 할 말을 잃거나 너 지난달에 몇 등 했는데 라거나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하면은 딸이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데 엄마들 중에서 상처가 아주 많으신 분들이 이런 우려점들을 많이 나타내세요. 딸은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 같은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엄마 팔자 딸 팔자 된다는 그 말이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제 딸이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바래서 이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심리적으로 엄마 팔자가 딸 팔자가 되는 메커니즘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엄마가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딸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사람은 불행한 게 싫지만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행하지만 익숙한 것으로 자꾸 끌려가게 되는 습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딸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좋은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불행에 더 익숙해지는 경우에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딸을 계속해서 상처로 울고 잡고 남자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너는 좋은 사랑을 하기엔 굉장히 희박해. 이런 메시지를 줄수록 딸들은 진짜 좋은 출발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산다고 너도 이렇게 살 거라는 생각 하지도 마.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너랑 나는 달라. 이런 메시지를 줘야 딸이 그 메시지 속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딸에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만큼 엄마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딸들은 많이 배우면서 관계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또 우리 엄마의 세대와는 또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놓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사시는 것이고 딸이 여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나의 불행이 딸의 불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엄마가 남자 관계에 있어서 불행한 것을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나는 엄마와는 다른 존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본인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시겠지만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딸의 결혼과 딸의 사랑을 망쳐서는 안 되겠습니다.